요즘 부동산 투자 정말 쉽지 않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뭐 좀 해보려 하면 이것저것 장애물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투자가 끝난 것일까요? 어떤 마인드와 방향으로 이 터널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과연 내가 가고 있는 터널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두 손에 꼭 쥐고만 있으면 자산은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규제만 20가지가 넘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더욱 강한 페널티를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조입니다. 하지만 매물은 오히려 감소되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1가구 1주택이란 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으로 적어도 월급 정도의 수익을 그리고 그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 중에서 1주택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1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 다주택자로서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또한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1주택 전략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들 자산 증가 속도는 다주택자들보다는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만약 현재 1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되기 싫어서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저는 괜찮은 부동산이라 판단되면 삽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하는 말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는 않으니까요. 자산을 증가시키려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주택자만 고집한다면 자산의 증가 없이 1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게 될 뿐입니다.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사고를 하셔야 틀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부의 정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선택을 하겠죠? 이런저런 궁리를 하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사람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후자입니다. 물론 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선택한 결과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은 상승했고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도 버티면 결국에는 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정책과 규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조정 대상 지역을 꽤 많이 추가로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상승세를 멈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자들의 매물을 감소시킵니다. 매물이 부족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정부가 원하는 급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수요에 공급은 부족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투자한 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 대부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하기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규제를 피하고 싶어 하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의 눈을 돌립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을 보기도 하고 규제에 따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복잡한 세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상가로 눈을 돌려 투자를 하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방향을 규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에 맞춘다면 부동산 투자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입지를 기본으로 하여 본래의 가치를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가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남의 말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할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역시 입지의 선택의 중요성과 공실 리스크를 이겨내야 합니다.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규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단지 규제 때문에 집을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으실 겁니다. 규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부동산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서 꾸준히 자기만의 투자기를 걸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규제가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만한 부동산을 그 투자금에 가질 수 없다면 보유하고 더 나은 투자로 갈아타는 것이 이익이라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규제 속에서 오랫동안 버텨왔고 살아남아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놀면서 자산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낼수록 많이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억을 벌어서 세금 5천만 원을 내었다면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수익보다 세금 5천만 원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마인드입니다. 물론 절세도 재테크에서 필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규제로 인한 세금 중과 때문에 절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보유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금을 조금 내거나 안 내고 싶다고 부동산 투자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결국 본인의 자산 증식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단지 세금 때문에 양호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나는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마인드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세금 부담이나 시세 하락의 걱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하위층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본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들의 라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은 출렁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항상 지금이 투자 적기입니다. 상승기와 침체기가 반복되지만 늘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투자에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수익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늦게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이 두려우신가요? 부동산이 더 오를 것이 두려우신가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